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25장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합성함수란 무엇인지 합성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한 어떤 성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합성함수에서의 어떤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으로 해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역함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개념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은 뭐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함수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과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하나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예를 들면 그림으로 도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f라고 하는 함수가 x에서 이렇게 y로 가는 이러한 함수예요. 자, 그리고 g라고 하는 함수가 y에서 g로 가는 이러한 함수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이제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x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요 x1의 값이 이렇게 f에 의해서 fx1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멈추지 말고 다시 fx1이라고 하는 값이 g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fx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f라고 하는 함수와 g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이 정의역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변환된 값을 우리가 합성을 해서 만든 그런 값이라고 해서, 이 f와 g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 집합 x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f에 의해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g에 의해서 변환하는 이러한 대응시키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지 표현식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순서 자체가 f부터 이렇게 변환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를 먼저 변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여기다가 뒤에서 이렇게 함수값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x하고 먼저 닿는 부분이 g가 먼저 닿기 때문에 g에 의해서 먼저 함수가 대응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f에 의해서 먼저 합성이 된다고 해서 f 동글뱅이 g 이렇게 합성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g를 앞에다 쓰고 동글뱅이 f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x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함수값을 변환을 시킬 때 이 x값이 어디에 먼저 변환이 되냐면 f에 의해서 먼저 변환이 돼요. 그래서 f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변환한다 했을 때 뒤쪽에다 이렇게 써주는 게 타당하고, 그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이제 다시 g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합성함수를 표현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연산을 하게 되면 x값이 f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어떤 x라는 값이 f에 의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변환이 될 거고요. fx. 그 다음에 g라는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fx라고 하는 값이 g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 이러한 절차적으로 변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합성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호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쓸 것이고, g 동글뱅이 f 이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에서부터 출발해서 f의 정의가 x에서부터 출발해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g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를 거쳐서 g까지 가는 이러한 형태로 합성이 된다 표기를 하고, 실제로 합성함수의 값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f하고 g가 주어지게 되면 항상 합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어떤 존재성을 한번 선생님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림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래서 g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u에서 v로 가는 함수예요. g라고 하는 함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 함수기 때문에 x 정역에 있는 모든 x 값이 f에서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fx라고 하는 부분 하나의 값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그러한 값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대응이 됐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에 의해서는 둘 다 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다 존재하는데, 이제 g에 의해서 이제 함수를 또 다시 한번 대응을 좀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요 값은 지금 g라고 하는 값은 요 정의역이 지금 u예요. 여기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값은 이 g에 의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에 있는 요 값을 편의상 x라고 할게요. 요 x라고 하는 부분이 fx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요 fx라는 값은 g의 정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g에 의해서 대응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요 함수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부분은 x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x1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해서 fx1으로 일단은 f에 의해서 변환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fx1이라고 하는 부분은 g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g에 의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g에 의해서 fx1이라고 하는 값은 대응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어떤 f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은 f에 의해서 정의가 돼서 그 다음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g에 의해서 대응이 안 되는데, 어떠한 값은 f에 의해서 정의가 이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g에 의해서도 함수값이 이렇게 잘 정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성을 해서 f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다시 g에 의해서 대응이 돼서 최종적인 어떤 함수값을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처럼 두 번째처럼 돼야 되는 거고, 첫 번째처럼 되면 우리가 함수를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처럼 이쪽 부분에 있는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합성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이 fx의 치역을 갖다 fx라고 할게요. 이 치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u라고 하는 g의 정의역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이렇게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치역에 해당되는 fx의 값이 다시 g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함수값이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성에 대한 어떤 조건은 뭐냐면 fx의 치역, 그렇죠? 요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면 합성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시겠죠? 굳이 요 y라고 하는 부분이 u의 부분집합이 되더라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거보다도 조금 더 작은 개념인 굳이 이 공역이 아니라 이 fx의 치역만 이 gx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더라도 합성은 정상적으로 잘 정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합성함수가 잘 정의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정의역이 지금 1, 2, 3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fx라고 하는 것이 ax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x 더하기 2개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g 동글뱅이 f, g 합성
f를 갖다 우리가 했을 때 이 합성함수가 잘 정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수 a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g.f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합성함수를 하게 됐을 때 순서가 어떻게 먼저 가냐면 이 x라고 하는 부분에서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의해서 먼저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이 뒤쪽에 있는 거. 그죠? 왜냐면 여기다 x 이렇게 했을 때 x가 처음에 맞닿는 그런 함수가 f이기 때문에 요 g.f는 f에 의해서 뭔가 변환이 일단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g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변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변환이 되려고 하려면 아까도 앞에서 했었지만 f의 치역, 요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해당되는 g의 정의역은 다시 x라고 그랬죠. 정의역을 둘 다 x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g의 정의역이에요. 그죠?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f에 의한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이라고 하는 값은 f에 의해서 f1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이 값은 a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2라고 하는 값은 f2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이 부분은 2a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부분은 f3이 될 거고 3a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요 치역에 해당되는 요 세 개의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시 x의 부분집합, 즉 x의 원소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요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될 때? 1이 될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x의 원소인 1이 될 때. 그러면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x의 원소인 1, 2, 3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a 플러스 3의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벌써 문제가 되겠네요.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은 x였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3이 얼마다? 그렇죠. 이제 2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역시 2a 플러스 3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이 되겠네요. 자, 이때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x의 원소에 3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얼마다? 요게 자,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3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따라서 a는 얼마? 그렇죠. 0이 되겠네요. 자, 0이 되면 2a 플러스 3은 얼마다? 그렇죠.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a 플러스 3도 얼마다? 그렇죠. 3이 되겠네요. 자, 둘 다 3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x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가능한 부분은 a 값이 얼마다? 그렇죠.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합성함수 g.f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먼저 합성을 하는 함수의 변환인 x, 즉 fx의 치역이 뭐의 부분집합이다? 이 g의 정의역. 자, 이 문제에서는 라지 x가 되는데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러한 식이 만족이 돼야지 f에서 g까지의 합성함수가 정상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합성함수의 어떤 값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기준이 되는 어떤 y x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의 합성을 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f에 의해서 이 d라고 하는 값이 합성을 했을 때는 어떤 값으로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그림에서 d라고 하는 값에 대한 함수 값은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이 값이 fd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y 콜 x의 역할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y 콜 x의 값은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는 x 값하고 y 값이 같기 때문에 x하고 y의 값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서 바꿔서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fd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대응을 시키게 되면 이 c라고 하는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값은 f의 c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c에서 함수 값을 하니까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fc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fc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이 y 콜 x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길이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결국 뭐가 된다? 그렇죠.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 번 더, 세 번을 갖다가 합성을 했을 때 D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바로 앞에서 두 개까지의 변환식이 FB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요 B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의 어떤 변환을 하게 되면 B에 대한 함수의 값은 이쪽으로 돼서 이게 FB가 될 거고요. B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요 값은 뭐가 된다? 그렇죠.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값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이 x에 대응되는 함수 값을 변환시켜서 다시 y 콜 x로 해서 다시 x 값으로 변환해서 다시 함수를 넣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합성한 거에 대한 합성함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값을 주고 거꾸로 f의 x가 뭐가 돼야지 c가 되는지 그 해를 한번 찾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런 구조를 갖다 해를 갖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냐면 f의 fx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이 c가 이렇게 되도록 하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네모로 생각을 해주면 해석하기가 좋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f에 어떤 네모를 대입을 하면 c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라고 하는 함수값이 나온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가 이렇게 c가 있는데 여기에서 y 콜 x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c 값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가게 되면 f의 뭐가 d 값이 f의 d가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네모에 해당되는 이 fx라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d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f에 뭘 네모를 갖다 이렇게 넣으면 d라는 값이 나오는지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값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y쪽에서의 함수값이 d가 나오는 그런 상태는 언제다? 그렇죠. 2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함수값이 d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2를 하게 되면 이 값이 d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돼야 된다? 그렇죠. 2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함수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봤을 때 y 콜 x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지게 되면 x 값과 y 값을 같은 값으로 해서 변환을 시키면서 계산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주어진 식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 f하고 g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f하고 이렇게 g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합성하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hx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이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어떤 차이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첫 번째 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것은 h.f에 합성을 했는데 그 값이 gx가 된다. 이러한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을 보면 f라는 것과 g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h는 모르기 때문에 h의 fx 이렇게 일단은 합성식을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하고 g라고 하는 함수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fx, 즉 2x-5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1-x로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함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fx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하면서 fx가 아닌 어떤 예를 들면 f-x라든지 f 뭐 1-x라든지 f 뭐 2x-1이라든지 뭐 fx분의 1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어떤 함수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값에 x가 아닌 이러한 식들이 주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하는 부분이 치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놈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바꾸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이건 나중에 계속해서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덩어리를 t로 치환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은 요 2x-5라고 하는 부분을 t로 이렇게 살짝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러면 따라서 ht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여기서 치환했기 때문에 이 x를 t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 t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을 주어져 있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t에 대한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t 플러스 5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정리만 하면 2분의 1의 t에 마이너스 2분의 얼마다? 그렇죠.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학생들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따라서 h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썼을 때 선생님 다시 t를 x로 이렇게 되돌려 놓으면 h에 다시 2x-5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fx가 예를 들면 2x예요. 그 다음에 ft가 예를 들면 2t예요. 자, 똑같이 실수 상황에서 똑같은 정의역에서 t 값을 넣으면 f1은 뭐가 되냐면 2가 되겠죠. 이 아래식에서도 f1은 똑같이 2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자의 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대입하는 그러한 값이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h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처럼 x-2분의 1x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hx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관계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f.h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에 x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gx.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f하고 g가 여기에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f의 hx 이퀄 gx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h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어진 이 값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f라고 하는 함수에 대입을 할 거예요. 함수 값으로.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2 곱하기 h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1-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따라서 h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2분의 1에 얼마? 그렇죠. 6-x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h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f와 g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이 미지수 hx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함수를 계산할 때 f와 g가 어떤 위치에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요 구하려고 하는 요 hx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인지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 합성함수의 성질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 결합법칙이나 아니면 교환법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 교환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결합법칙은 성립된다는 것에 대한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어떤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더라도 원래의 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성질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환법칙과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되는 그러한 상태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환법칙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되고 이건 발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실제로 세 개의 함수를 결합법칙을 통해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단하게만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x는 x의 제곱 플러스 3이고 gx는 2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hx는 2-x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뭘 체크를 할 거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g.f를 갖다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해서 2를 변환을 시켜보면 g의 f2가 될 거고요. 자, 요 값은 g2는 7이 되겠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g7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15가 되겠네요.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f.g의 함수값 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g2에 의해서 f의 g2는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5는 25에 28이 되겠네요. 어때요? 15하고 28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문자에 대한 합성함수 문자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g.f니까 fx를 갖다 계산해보면 g에 대해서 fx가 x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g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배의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f.g에 대한 합성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의 gx 이렇게. 자, 그러면 f의 gx가 지금 2x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f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요 값을 계산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얼마다? 4가 되겠네요. 자, 어때요? 예상은 했지만 이 g.f하고 f.g가 두 개가 어떻다? 그렇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합성함수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f와 g에 의해서 먼저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g로 이렇게 합성하는 케이스에 대한 함수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g가 맨 바깥에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hx를 쓰게 되면 2-x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계산해 보면 f의 2-x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배를 갖다 할 거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얼마다? 그렇죠.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g.f에 대해서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h에 대해서 이렇게 합성하는 요 부분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g.f에 대한 합성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계산을 먼저 해 놓을게요. 자, g.f를 갖다 먼저 계산하게 되면 g의 fx가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g에다가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1, 즉 2x의 제곱 플러스 7이다. 이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g.f에 대해서 hx가 지금 얼마냐면 2-x예요.
그리고 지금 g.f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e-x의 제곱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 부분만 계산해 보면 얘가 x제곱이니까 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x에 곱하기 1을 하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4가 되고 8을 하니까 더하기 8 더하기 7이 돼서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15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때요? 우리가 결합법칙, 우리가 이 합성에 대한 연산 순서를 바꿨을 때, 그렇죠? 이 결합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식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결합법칙이 성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성립된다는 걸 보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합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을 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확인해 주는 그런 걸로 이 합성함수의 성질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